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든 일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다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2016년부터 기업의 특허 컨설팅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특허팀 역할을 하는 건데요. 기업에서 특허 출원할 것이 있을 경우에 그 특허 아이템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디벨로핑해서 특허 사무소로 연결해서 특허 출원의 모든 전 과정을 같이 관리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저는 그전에는 20년 동안 특허 사무소에서 특허 실무를 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허 업계의 현장 상황들을 많이 알고 있죠. 근데 그동안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가까운 지인분들 중에는 저의 사업 모델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이 대표 같은 경우는 여러 특허 사무소와 변리사를 알 테니까 또한 그 특허 사무소를 찾는 그 기업들과 그 변리사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을 해봐라. 요즘 플랫폼 시대인데 그 플랫폼 사업을 하면 아마 잘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중개 수수료를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 플랫폼 운영하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허 현장에서 20년 동안 활동하고 또 3년 동안 기업의 특허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나름대로 그 특허 생태계의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뭐 이제 특허 관련해서는 특허 사무소가 있는데 특허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변리사라는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변리사법에 의하면은 비변리사의 변리사행위 방지 그런 식으로 해서 변리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변호사법이 있듯이 변리사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현업에 동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어떤 실정법에 어긋나지 않는 모델을 가지고 가야만이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가까운 분이 어떤 똑같은 건 아니었는데 한 가지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그 제안을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제안대로 시도를 해봤다가 일도 되지 않고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미지라든가 그것들도 잠깐 실추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 느낀 건 뭐냐면 내가 제대로 현장을 알고 있고 이 현장에 있는 모델을 내가 확신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진행해야지 옆에서 누가 뭐라고 이렇게 조언한다고 그래서 그것들을 쉽사리 받아들여 가지고 시도해볼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비즈니스 노하우가 다른 현장에도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조언을 해주세요. 물론 그분 입장에선 그것이 좋은 조언이고 그분의 사업 현장에서는 그것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사업적인 조언 같은 경우는 어떤 분야에는 맞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조언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 조언이 나의 비즈니스에 맞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냉철하게 검토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느낌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맞춰서 그것들을 재적용하는, 재조명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은 특허 심사를 통해서 거절이 될 수도 있고 등록이 될 수 있어요. 또 그 등록이 됐을 경우에는 특허 청구 범위라는 것이 있는데 그 특허 청구 범위가 얼마만큼 포괄적으로 잡혀 있느냐, 얼마만큼 상세하게 잡혔느냐, 얼마만큼 또 좁게 잡혔느냐 이렇게 또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허 같은 경우는 특허 청구 범위를 보면은 상당히 좁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러죠. 그 건을 처리하자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 특허 사무소 이렇게 권리 범위를 좁게 했다고. 그 변리사가 특허만 받게 해주려고 권리 범위를 좁게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실제 현장 업무를 하다 보면은 그 특허 청구 범위가 그렇게 좁아진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중간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결과론적으로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일반적인 거에 맞춰가지고 평가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은 거기서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뭐냐면은 특허 청구 범위가 좁아졌든 어떻게 됐든 간에 또는 거절이 됐든 간에 그 중간에는 반드시 그만한 어떤 사연이 있다는 거죠. 사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연과 그 사정을 짐작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바른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일들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해요. 그리고 그 각각의 다른 사람들은 자기만의 식견이 있고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옳거나 반드시 그것만 100% 답이거나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분야에 속했을 뿐이죠. 우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식견과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업 분야 또한 똑같은 사업 분야일지라도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는 것들은 상당히 위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한테 이거 특허 등록 되겠습니까? 이거 특허 등록 가능성 얼마 돼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한테 뭐 몇 프로다 몇 프로다 그런 말씀 안 드려요. 왜냐면은 실제 그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심사를 해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것이 특허 등록을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보완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내용들이 보완이 되면은 좀 더 특허 등록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왜냐면 그게 실질적인 거니까요.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더 많은 가능성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그런 방법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모든 일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다는 거.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말을 하는 사람, 그 말에 하는 사람의 어떤 소견대로 바라보고 그 사람의 측면에서 바라본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은 상대방의 사정이 있다는 거죠. 그 사정을 내가 감안하지 않고 말을 전한 사람들의 또 말만 듣는다고 하면 내가 잘못된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특허 일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특허 사무소도 많고 특허 변리사도 많고 또 특허 관련해서 또 컨설팅 그런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각자마다 똑같은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각자의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말이 맞고 어떤 사람이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왜냐면 그 나름대로 경험치가 있고 그 경험치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택은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거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모든 결정은 내가 하겠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은 한 사람의 말만 듣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특허대표 유병돈이었습니다.